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브론즈사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에서 15번째 시간이니까 데이 15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 저희는 타임카드 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바 클래스를 BOJ 타임카드 5575로 만들고 메인 함수까지 만들고 나서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조이 상사는 직원의 근무 시간을 타임카드로 관리하고 있다. 직원들은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타임카드의 출근 시간을 기록한다. 근무 시간을 마치고 퇴근할 때 타임카드에 퇴근 시간을 기록한다. 타임카드에서 사용하는 시간 단위는 24시간제를 사용한다. 보안상의 이유로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7시 이후이다. 또한 모든 직원은 23시 이전에 퇴근한다. 직원들의 퇴근 시간은 항상 출근 시간보다 늦다. 입력으로 조이상사의 직원 3명의 직원 A씨, B씨, C씨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각 직원의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라. 입력은 4명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줄에는 A씨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두 번째 줄에는 B씨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세 번째 줄에는 C씨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으로 각각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간은 각각 공백으로 구분된 3개의 정수로 쓰여 있다고 하네요. 3개의 정수, 첫 번째는 H, 시간이겠죠. 그 다음 M, 분, S, 초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은 첫 번째 줄에는 A씨의 근무 시간, 두 번째 줄에는 B씨의 근무 시간, 세 번째 줄에는 C씨의 근무 시간을 출력하라고 합니다. 근무 시간이 H시간 M분 S초이면 HMS의 수는 공백으로 분류해서 출력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예제 입력 출력 보면 딱 알 수 있죠.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했으면 근무 시간은 9시간이다. 이렇게 출력하면 되고요. 9시 1분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했으면 8시간 59분 59초 근무했다. 이렇게 출력해주면 됩니다. 요거 받아서 이렇게 출력한다는 소리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시간 계산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거를 코딩으로 잘 짤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죠.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new 스캐너 해서 system.in. 그리고 이건 사실 포문이 정해져 있어요. 3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돌릴 겁니다. 그냥 i는 3보다 작다 i 뿔뿔 이렇게 하면 3번 돌죠. 그 다음에 요거를 받을 거잖아요. 받을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sh 이렇게 할게요. next 바이트가 아니라 s.next 이렇게. 이거 뭐냐, 시작 시간, 그 다음에 시작 분. 이거는 근데 뭐 변수가 그렇게 뭐 자기가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작 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9, 0, 0 이렇게 차례로 받겠죠. 그 다음에 얘를 받을게요. 얘는 뭐냐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복사하는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복사해서 끝나는 시간, 끝나는 분, 끝나는 초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줄을 받을 거예요. 그럼 요렇게 돌면 요렇게 한 줄 받겠고, 요게 3번 도니까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 줄, 한 줄 돌 때마다 이렇게 받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시간을 계산을 할 때요. 내가 초를 계산하는데 빼는 초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 1의 자리에서 1의 자리 뺄 때 1의 자리가 더 크면 10의 자리에서 빌려오는 것처럼 초에서 초를 빼는데 뺄 초가 더 크면은 어떻게 해요? 10의 분에서 빌려오면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똑같이 저는 적용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if 보통 이제 끝나는 시간에서 계산할 때 끝나는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가지고 계산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에서 여기를 계산을 할 건데 0에서 1을 뺄 수가 없으니까 0에서 1을 뺄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분해서 얘를 빌려오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쵸? 그런 거랑 저는 그런 식으로 저는 계산할 거예요. 그거를 코딩으로 어떻게 풀 거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해서 시작 끝나는 분이 아니죠. 끝나는 초가 시작 초보다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빌려올 거예요. 빌려온다는 말은 결국 60초를 더해준다는 말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1분을 더 빌려오면 60초가 되니까. 60초, 1분이 60초니까 1분을 빌려왔다는 거는 초에 60초를 더하는 게 되니까. 그럼 빌려왔기 때문에 끝나는 분은 1이 작아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요 구성일 때, 뺄 수 없을 때, 시작 초가 끝나는 초보다 더 크면은 뺄 수가 없으니까 빌려오겠다는 뜻이에요. 요게 빌려오겠다는 조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선 고민 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끝나는 초에서 시작 초를 빼줄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그쵸? 여기선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저는 분에서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이렇게. 왜냐? 이거는 분은 부족하면은 C에서 빼올 건데 1시간은 60분이니까 똑같죠? 그럼 여기만 H로 바꿔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M으로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시간은 더 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직원의 퇴근 시간은 항상 출근 시간보다 늦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EH랑 SH가 더 EH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민 안 하고 이렇게 빼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해주겠죠. 어떻게 출력해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10분 초 공백으로 해주면 된다. 그럼 EH 플러스 공백 더하기 EM 플러스 공백 ES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 한번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코드가 돌려보면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시간 계산을 코딩으로 잘 할 수 있나요? 요것만 물어보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까지 해보면 요것만 메인으로 바꿔주고 제출해보면 이렇게 정답이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는 녹색 거탑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자바 클래스도 만들고 BOJ 24723 하나 만들고요. 메인 함수 만들고 녹색 거탑 한번 문제 봐볼게요. 뭐 네이버 D2를 아시나요? 해가지고 D2는 For Developers by Developers의 약자로 개발자들을 위해 개발자들이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네이버 개발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가 축적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나와요. 근데 뭐 코딩 괴물을 만났대요. 그리고는 쭉 뭐 문제에 비해서는 문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넘어가고 여기부터 한번 봐볼게요. 녹색 거탑은 위 그림과 같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다. 그림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블럭은 없다. 그림의 시야에 보이는 블럭의 윗면만 이용해 녹색 거탑을 내려올 수 있다. 녹색 거탑이 n층이면 총 n개의 블럭을 이용한 최단 경로만 내려온다. 녹색 거탑을 내려올 때 정상에서 시작해서 노란 바닥까지 항상 인접한 아래측 블럭만으로 내려온다. 녹색 거탑을 정복하고 참여하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녹색 거탑의 높이를 나타내는 정수 n이 주어질 때 바닥에서 내려오는 경우의 수를 추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제를 보면은 녹색 거탑이 한 층일 때는 내려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개래요.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래서 한 층일 때는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내려오서 예제가 2가 나왔어요. 근데 2층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2층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4가 나왔어요. 1일 때 2층, 2일 때 4층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부른 4여서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약간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은 DP의 약간 DP의 중간 정도의 문제?
DP의 약간 기초 정도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왜냐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여기는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사실은 높이가 5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에서 5까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1일 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데이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여러분 그 어떤 정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분의 문제를 풀어서 부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보면 1층인 문제를 해결하면 1층일 때 두 가지 방식이 나오잖아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2층은 사실은 1층으로 한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 봐보세요. 1층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두 점이 생겼잖아요. 그 점에서 또 두 갈래치기가 돼요. 그쵸? 결국 이거는 결국 이런 식이 돼요. 점화식으로 나타내면은 n은,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n-1에 곱하기 2가 돼요. 이게 어렵게, 어떤 분한테는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좀 처음 접하신 분은 어려울 수 있어서 좀 풀어서 쓰면은, 이건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현재층의 모든 경우의 수는 잘 생각해 보면 바로 이전층의 경우의 수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층이 1일 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고, 이 그림을 보면 2층짜리일 때는 첫 번째 층의 경우의 수에서 여기서 또 두 갈래로 나눠져서 두 갈래로 나눠지잖아요. 여기 있는 거에 곱하기 2를 해서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럼 층이 3이면 몇 가지가 나올 거야? 8가지가 나와요. 4면요? 16가지가 나와요. 5면은 32가지가 나와요. 그걸로 그냥 이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이걸 점화식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간단하지만 이런 점화식이랑 요 점화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저희가 DP나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요 문제를 보고 요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 문제는 사실은 요런 내용을 보고 그냥 직관적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실은 풀면 n이 5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스캐너 sc는 new 스캐너하고 system.in 이렇게 하고 int n은 s. 이렇게 하고 int a 이렇게 하고 1, 2, 4, 8, 16, 32. 제가 이렇게 그냥 써버리는 이유는 DP 점화식으로 구하지 않아도 5까지는 그냥 눈으로 계산해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일 때 두 가지 경우의 수, 2일 때 네 가지 경우의 수, 3일 때 8가지 경우의 수, 4일 때 16가지 경우의 수. 이게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해서 제가 여기다 2를 쓴 거예요. 여긴 사실 여기는 뭐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n은 1에서부터 5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배열의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요 5가지 수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여기 경우의 수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씩 늘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두 개씩 늘려서 여기다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출력을 그냥 a에 n 이렇게 하면 그냥 정답이 나오는 거죠. 해볼까요? 여기만 메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점화식 DP 문제에 되게 기초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